참으로 슬픈 한 해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마지막날 윤석열, 윤두한 반란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예기치 못한 무항공항 비행기 사고로 더 힘든 마지막 한 해가 되었습니다. 참 슬픕니다. 이 나라가 어쩌자고 이렇게 됐는지 정말 슬픕니다. 저는 촌보리 동지입니다. 네, 시골에 살다 도신물,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윤석열 집권 그 시기에 맞춰 시골에 내려가 촌보리 동지로 살다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아파트로 다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는데 참 쓸쓸합니다. 이 나라 형편이 암울해서 그런지 제 개인사도 참 암울합니다. 그래도 아파트로 이사 와서 편해서 몸뚱아리가 편하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막상 이사 왔어도 누구 하나, 물론 형제가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잘 됐다고 축하의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런 거 있었어도 제가 워낙 두물줄 운둔거사로 지내어가지고 이렇게 이사 왔어도 누구 하나 붙들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찌개에다 소주 한잔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누구 친구놈들, 지인들 전화해가지고 술주정 마냥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유튜버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제 새내기 걸음마 배우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할 말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할 말을 내 전번에 유튜브 영상 처음으로 찍어가지고 송출했는데 56분인가 57분 되더라고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때도 술 한잔 먹고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아무 대본도 없이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카메라 앞에 놓고 스마트폰 앞에 놓고 찍어서 보낸 것이 사진 동영상 촬영한 것이 56분인가 57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오늘 또 그렇게 시간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저부터도 유튜브 가끔 자주는 안 보지만 가끔 보지만 거의 1시간가량 유튜브 볼 사람들 없어요. 전문적인 어떤 분야, 내가 배우려는 그런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은 1시간가량 그렇게 투자할 시간 내서 시청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찍으면 장시간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짧게 찍으려고 지금 오늘은 앉았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건 남들한테 내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남들 많이 봐주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물론 내 친구들 저기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 있고 내 친한 친구도 한두 명은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은 한두 명 있습니다. 내 강까지 빼줄 친구들 한두 명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나이 먹고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술을 좋아했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죄의식도 알고 죄책감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악화를 하면서 살라고 나름대로 자기 새끼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네들한테도 피해 안 주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살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저는 음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고백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 방송 비난하고 비판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유튜버가 아니라 나는 내 기록을, 저는 글 쓰는 것도 신경이 둔해가지고 글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정 남길 일 있으면, 적발임 할 일 있으면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적발임 해가지고 남기지, 노트에다가 필기해가지고 남기지는 않아요. 그 글씨 쓰는 게 서툴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글씨 쓰는 게 서툴러요.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그렇게 남겨야 옳은데 그런 게 그냥 귀찮고 버거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윤석열이, 난 윤석열이라고도 안 불러요. 윤두환이라고 불러요. 왜? 윤석열이 대권 후보였을 때 그의 말 하나하나 나는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인데, 전두환이 전두환한테, 내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두환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내 생각할 때 전두환한테 배울 점이 뭐 있을까? 근데 윤석열은 그때 3년 전이에요. 3년 전. 배울 게 있다고 그랬거든. 지금 나와서 보면 내가 윤석열을 윤두환이라고 3년 전에 내가 그렇게 호칭했던 게 맞았어요. 저는 미신, 무속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크리스찬이거나 어떤 다른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딱 한 번 신한테 의존한 적이 있었어요. 왜? 어느 때 제가 우리 아들이 93년생인데 그때 우리 아들이, 제가 전주 살 때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 그 밑에 깔려가지고 역가돼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동차 밑바닥에 자동차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머리 뭐 고추 여기저기 많이 다쳤어요. 난 그때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천주, 뭐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신이라는 그 존재한테 제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흉터만 약간 다칠 때 찰과상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성체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흉터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들이 93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좀 31살. 20 몇 년, 5살 때 다쳤으니까 20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어렵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나는 그래요. 지금도 신을 안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참 인간이란 게 이렇게 보면 약삭빠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처님을 찾았을까? 그래요. 근데 사람이란 게 뭐 종교가 있든 없든가 떠나가지고 사람은 내가 절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찾듯이 내 절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찾잖아요. 그러듯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한 가지인데 신은 안 믿어요. 신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진작 죽어버렸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거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요. 천동설, 지동설. 지동설이 맞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동설이 맞잖아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학은 저기 저널하게 안드로메다. 우리 아들은 저 일론 머스크를 참 좋아하고 막 그러던데 나는 일론 머스크 안 좋아해요. 그 친구는 독재자의 기들도 말을 뿜들어. 그 친구가 마땅히 저기 그냥 뭐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세계적으로 아마 그 영향을 끼치고 있지. 난 그 친구 절대 안 좋아해요. 그 친구가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 거 별로 없어요. 전기자동차 19세기 말에 태어난 게 전기자동차예요. 그걸 실용화를 시키지 못하고 응? 실용성이 없어서 그냥 그때 사용돼 버린 것이지. 전기자동차 19세기 말에 개발된 게 전기자동차예요. 그 차로 우유 배달도 오고 다 그랬어요. 전기자동차. 근데 실용성이 없다 보니까 사용돼 가지고 묻혀 있다가 제일주행도 마찬가지. 제일주행도 우리나라 선두주자였어요. 그것도 1900년도 1980년도 1990년도예요 제일주행. 내가 그 정확히 그 박사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앞서갔어요. 일론 머스크는 뭐 그런 친구들은 그냥 돈 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처발라 가지고 우주 뭐 발사체 노진 축계 로켓 발사체 재활용하는 거 그건 좋은 기술이죠. 돈 있으는 게 다 하죠. 그런 거 그런 것도 모두 뭐그 돈짓거리는 거지. 그게 뭐 그 인류사적인 그 업체인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 일론 머스크 뭐 하얀 거 가지고 뭐 한다고? 아니 화성이라는 데가 달도 아니고 달나라도 아니고 화성나라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뭐 마스라 해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화성 뭐 거주한다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 돈같이 그거는 공개란 게 없으니까 어? 그 영어로는 돔이라고 하죠. 돔. 이게 둥그렇게 되는 거. 그걸 홍해라고 그래. 홍해. 우리나라 말로 홍해. 그런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선적 공급이 오고 물을 어떻게 거기서 작업자적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건축물이야. 그거 지으면 되죠. 3D 건축으로 저 화성에 있는 재료 갖다가 3D 기술을 해서 건축물이야 짓겠지만은 그 공기와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체 살아가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충당해요? 그걸 생산하려면 다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공기물을 어떻게 생산해요? 근데 그걸 지구에서 다 공수할 수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우주선에 그 캡슐 좀만한 거기
서너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서너 명 보내는 데만 해도 어? 몇천억씩 들고 그러는데 사람 보내는 것은 보낼 수 있어요. 화성 아니라 목성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거 보내면 뭐 얻냐고요. 그들이 화성을 개발한다는 그 이유가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구 대체 어? 주거지로 화성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같은 소리입니까? 지구가 지금 80억 명이에요. 80억 명.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친구들 몇 명이서 그렇지 돈 많은 그래 세계가 매대에 드는 그런 친구들은 가서 잠시 동안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잠시지 오랫동안 못 살아요 그 친구들. 저는 그런 돈으로 화성 개발하고 어찌고 뭔 그 쓰잘데없는 일 하지 말고 진짜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쓰잘데없는 짓. 이 지구 이 풍족한 지구 이 풍족한 지구에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망쳐버려 가지고 지금 뭔 지구 온난화네 이 응? 온난화를 넘어서 가지고 못 살건 어찌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1.5도씨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한계치 1.5도씨 더 이상 넘지 않게 그럼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80억 명이 이 지구인 전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달나라 화성 그런 데 안 가도 돼요. 왜 이 좋은 지구 놔두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간들 그 돈 많은 놈들 갑부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갑부들만 도망갈 수 있지. 우리 같은 대부분 99, 99.99999%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 결국은 사라져야 돼. 근데 그런 인간들을 왜 우리가 흠모해야 돼요? 99.9%가 0.000 몇 프로 그 극소수의 그런 인간들을 동경하면서 왜 살아야 돼요?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왜 인간이냐?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도구 사용하는 것은 GPT도 사용하고, 번호보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요. 인간같이 정밀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물론 내도 다, 저는 솔직히 동물의 왕국이랄지, 그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동물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청소부랄지 다람쥐랄지 어치랄지 그 새나 그 포유류 조류도 마찬가지 새대가리라고 하지만은 물론 구간조 뭐 앵무새 그 똑똑한 그런 친구들 말고 내가 지금 그런 새 종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겨울철에 먹을 걸 도토리랄지 호두랄지 그런 것들을 땅에다 묻는 그런 새들이 있지 그 친구들이 근데 그
70%가량 찾는데요. 겨울철에 자기가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묻어놨던 걸 70% 정도를 찾는다는데, 70%면 100개 묻었으면은 70개는 찾는단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도 이제 술 좋아하고 나이 먹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한갑인데도 저는 지금도 치매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양제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처음 와서 먹고 있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100개를 묻었으면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내가 그걸 70개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이에요. 내 머리가 과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세대가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 뇌는 내 몸무게 2%, 3%, 2%만 해도 어디예요? 내가 예를 들어 60kg라면 2%면 120g인가요? 근데 그 새나 그 다람쥐나 청설모 보세요. 1g도 안 될 거예요, 1g도. 그 뇌 무게가. 근데 다 그걸 기억하고 찾아내요. 100%는 아니지만 7, 80%는 찾아내요. 6, 70%. 많게는 7, 80%. 그럼 나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새 대가리를 할지, 뭐 붕어 대가리를 할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 아까 동물의 왕국 나와서 말했는데, 내가 KBS를 윤두환이 집권한 게 이제는 내가 KBS 최애 프로그램이 KBS예요. 방송국.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뭐 세계는 지금 볼 것이 엄청 많아요. KBS가 유익하고.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KBS 일방송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광고하는 거니까. 광고하는. 그래서 KBS를 끼고 살았는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사장 그 입맛대로 바꾸고 어용 방송되고, 그래서 나 우리말 겨루기까지 출연한 사람이에요. 10 몇 년 전이 2012년도 뭐는 벌써 12년 됐네요. 나 우리말 겨루기 479회 출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말 겨루기도 안 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도 안 빼놓고 내가 봤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서고도 봤어요. 우리말 겨루기 정도는. 동물의 왕국 정도는 봤어요. 그 윤석열이가 그 사장, KBS 사장 안치기 전에는. 근데 8월 달인가 언젠가 김해가요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KBS. 그 뒤부터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말 겨루기,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다 끊어버렸어요. 아예 KBS 캣자도 나는 보기 싫어가지고, 또 KBS 그 예능 프로그램 그 1박 2일 그거 내가 최애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건 마저도 끊어버렸어요. 저런 사람이 참 그래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라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극단적이지 않아요.
다른 데 소신이랄지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다 해서 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안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KBS라는 것이 공영방송이잖아요. 수신료. 내가 알기로는 2,500원씩 알고 있는데 지금도 2,500원인지 모르겠네. 난 안 내니까. 시골에 살아가지고 TV 안 받아서 안 보니까. 나는 TV 수신도 안 냈어요. 그래서 몰라요, 얼마인지.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2,500원 인사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내야 한다고. 한참 수신도 거부했잖아요. 그때 김효가요. 그때 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내가 분노했던 것은 KBS는 그래도 공영방송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영방송. 수신료까지 받는 공영방송. 공영방송 MBC도 있고, 있잖아요. EBS도 있고. 근데 왜 내가, 저기, 물론 MBN 같은 거 종방이더라도 MBN 난 자연이다. 그거 봐요. 그러나 TV조선 그런 건 절대 안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방송은 극우 방송이에요. 극우 방송. 극우. MBN도 종편이지만 그래도 그 재련을 봤어요. 그 패널들이라고 하죠. 패널들.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초빙어는 그 초대 손님들, 그런 사람들을 패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봤어요. 그거. 근데 TV 조선만큼은 절대 안 봅니다. 조선일보 절대 안 봅니다. 그 기사조차도 안 봅니다. 인터넷에서 조선자 나오면은 저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제가 요즘 와서 딱 두 개 봅니다. 두 개. 두 개. MBC. MBC는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왜? 독재 정권이 MBC를 죽이려고 하니까 민주 시민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MBC를 악착같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MBC, 또 JTBC, MBC, JTBC. 난 딱 두 개.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뉴스, 맨날 보다 보면 중복되고 그러니까 좀 식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ITN까지는 봐줘요. ITN까지. 근데 ITN도 민영화 돼가지고 나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도 MBC, JTBC 보다가 다른 뉴스거리 없나? 그래서 보는 게 ITN까지는 봐요. SBS도 잘 안 봅니다. 이런 게 편향됐다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글쎄요.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뭐가 정상이고 뭐가 정의롭고 뭐가 그랬던지는 많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 60평생 느낀 게, 내가 결론적으로 느낀 게,
지금 나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나는 식당 가더라도 김치를 함부로 안 먹어요. 메뉴판 보고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보고,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주인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김치 어디 산입니까? 물어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아 믿을 수 있으면 내 김치에다 젓가락까지 그런 김치 젓가락 하는 거야. 왜? 중국인들 난 짱깨라고 짱깨 짱깨. 그네들은 이상관님이 없어요. 그 김치 담그는 거 뉴스에도 보고, 그 칭따오 맥주인가 뭐 칭따오 맥주인가 그 오줌 싸고 그런 직원이 오줌 싸고 하는 거 봤잖아요 뉴스에서. 그 족속들은 이상관념이나 자체가 없어요. 그 화장실도 그 자체가 문이 없잖아요. 화장실 자체 칸막이만 있지 문 자체가 없잖아요. 앞에서 누가 보던가 없던가. 그 사람들은 목욕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목욕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잘 씻지 않아. 이상한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그 음부를 드러내놓고 볼일을 봐요, 그게. 그런 족속들이 분 희생관님이 있겠어요. 큰 길 맨날 뉴스 나오는 것들이 김치, 불길한 그 중국산 김치, 맥주, 칭따오 맥주. 나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내가, 가전제품이랄지, 생활 그런 것들은 내가 사요, 인터넷에서. 왜? 우리나라 제품 없어요. 살라기도 없어. 내가 좀 더 주고, 비싸게도 살라기도, 아예 내가 쿠팡 자주 이용하는데, 없어요, 제품 자체가. 몇몇 제품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근데 음식 바꾸면, 진짜 음식 바꾸면 중국 음식 먹기 싫어요. 지금은 중국 음식, 내가 짜장면 진짜, 짜장면, 여기 짬뽕 좋아하는데, 김치, 맥주, 그런 거 보고는, 이제, 중국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중화요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중국집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중화요리라고 하면은 위생관념 그런 걸 떠올리니까 먹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짜장면 좋아하니까 먹고 싶으면 짜장라면 사다가 그냥 끓여 먹고, 진짜 짜장면 먹고 싶으면은 춘장 사다가 양파 돼지고기 사다가 내 집에서 볶아 먹어요. 100번 맛있고, 돈이야 짜장면도 요즘 올라가지고 싸지도 않은데, 그거 좀 몇 끼니 해놓고 냉장실에 놨다가 그냥 먹어요. 하루 건너서 먹고 그러면은 그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먹고. 참 힘든 2024년 12월 달입니다. (2025년) 내일이면, 오늘 밤만 지나면 다 깨끗이 씻은 듯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아직도 내란 잔당들 아직도 활기치고 살잖아요. 내란 잔당 지금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하지만은 그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물리적, 어차피 그 집행하려면 물리적 충돌을 시할 판인데, 근데 또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또 할 일도 마음 먹고, 최상목이라는 작자, 뭔 헌법 재판관 3명 중에서 2명 임명이 있다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3명은 다 국회에서 합의하에서 3명 다 그 해놓은 인물들인데, 2명은 하고 1명은 민주당 그 목숨 빼버리고, 2명 말고 1명 빼버리고. 최상목인들 뭐 한덕수하고 다를까요? 최상목이가 탈릴 게 뭐가 있어, 한덕수랑. 국민 여론이 하도 그렇고, 자기는 이제 경제 이제 뭐 자기가 경제 1인자고 경제 최고, 경제적으로서는 통수권자니까 나라도 살려야지, 여론도 살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거부를 못하고 특검 2개는 팽개쳐 버리고, 헌재 재판관 2명만 임명하고, 하나는 민주당 추천한 것을 하나는 제껴버리고. 나는 그 최상목이도, 윤두환이가 사람은 걸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노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인초는 걸려. 유인초는 지금 문화부 장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이명박 할 때 문체부 장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두환이 정권 들어가지고 또 다시 재미돼가지고 얼굴 가까운 TV에 나오다. 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싶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도 사람이란 것은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념은 그래요. 그 신념이야 뭐 윤동환이나 전두환이나 히틀러나 트럼프나 그 신념이니까, 그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결국 신념끼리 그렇게 뭉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TV를 상중기 되다시피 내란이 분명하고, 어? 국회를 점령하고 포고령 위반하고 막 우리가 그냥 나 같은 무식쟁이도 법을 모르는 천부동지도 누가 봐도 그냥 내란이고 입법이고 당내 천하의회 하는데 잡아다가 그 수개를 갖다가 내란 수개를 또 못 쳐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분 체포영장 분 발급했다고. 발급은 뭐 어디에요? 수갑해가지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불응오면 소환쳐서 불응오면은 지도서도 몰래 끌려가가지고 그냥 잡혀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참 재앙적 대통령. 그래 재앙적 대통령 나오지. 근데 노무현이가 재앙적 대통령이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재앙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재앙적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사용이 나름이에요. 이런 재앙적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윤두환 같은 재앙적 대통령이. 전두환 더하기 윤석열, 그게 윤두환이에요. 그건 재앙을 넘어서 봉건시대 때 왕이라 할 법한 그런 발상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왕자 써보고 다니죠.
이건 상식적으로는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실정.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쿠데타,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 그리고 일어났으면 국회에서 그걸 해제시키고, 탄핵 가기 시켰으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탄핵 들어가고, 그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내국인들 시선인데, 그때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 볼 때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야광봉 들고, 평화주의 시위까지 저고, 쓰레기 다 치우고, 탄핵 금방 가결되고, 시위 부문화, 그런 말 많이 보잖아요. 그거까지 좋았는데, 불화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불화행성이 뭐예요, 불화행성이? 빨리 매듭을 지어야하는데, 이 내란한 사태리 매듭을 지어야하는데, 매듭을 못 짓고 있잖아요. 못 짓는 게 뭐예요? 자꾸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 내란을 척기를 하려는 그런 세력에게 맞서서, 내란 그 동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쫙 벌어지고. 그러니까 윤동환이 그 주위에 있는 그 강요들, 국무위원들, 윤동환이가 다그 자기 집권할 때부터 다 그 계산했다고 하잖아요. 3년, 2년 전부터. 그럼 자기 입맛대로 다 그 국무위원들을 자기가 입맛대로 다 끌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이 함부로 윤두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물론 지금 또 국민 여론이 윤두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 갈등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들 많을 건데,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 장관이고 문 그 한자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뜻 지금도 안 나섰잖아요. 윤두환이 잘못했다고 함부로 말 안 차네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잖아, 눈치만. 한마디로. 최상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무기. 지가 지대로 된 인사라면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수용했어야 돼요. 근데 못 오고 있잖아요. 다 그 물에, 아니 그 밥에 그 나무라고 하잖아. 그 밥에 그 나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최상목이 그 국무회의 때, 그 국무회의도 아니지만은, 그때 자기는 전적으로 반대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내가 그것까지는 그 뉴스에서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지. 내가 볼 때는 반대했을까요? 자기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경제가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반대 의사를 표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최상무기도. 한덕수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불안하더란 거예요. 앞으로 내일이면 2025년
한 해가 바뀌는데,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게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게 시작하는데, 이번 무한 여객기 사고만 안 일어났어도 최상목이 탄핵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런 친구도 절대 권력 맡기면 안 돼요. 근데 이번 그 슬픈 무한공항 그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최상목이 저래도 탄핵 하자는 말 못 들 거야. 근데 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고고 최상목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탄핵해야 돼요. 더 이상 뭐 나라가 더 이상 나빠질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넘어가야 고름을 짜내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지. 고름 짜내지 않으면 사살 절대 돋지 않습니다. 고름 짜내는 거 아프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절대 사살은 돋지 않아요. 암덩어리 돌을 냈으니까 고름덩어리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가지. 계속 이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계속 저렇게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있는 여당도 아니잖아요. 뭐 저기 뉴스에서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데 나는 국짐이라 유튜브에서는 걸리면 SNS는 국짐이라고. 국짐이 맞아요. 난 국짐이라고 말 안 하려고 하고 국짐이라고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도 유권자들 뽑아주시니까 그래도 그들 존중해 주려고 국짐이라고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봐서는 국짐이 말 그대로 국가의 짐이에요. 국민의 짐이고. 그들은 영남의 힘이에요. 영남의 힘. 영남, TK, 불교, 영남의 힘. 절대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영남의 힘, 국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옹호하고, 뭐 태극기 부대야,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야, 무슨 성조기, 그들이 왜 성조기까지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야. 애국심에서 그런다고 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있다면 헌법을 준수하는 게 애국심 아닙니까? 태극기는 왜 들고 가? 그들이 인간이에요. 국민이에요, 국민. 민주주의 공화국 국민 맞냐고요, 시민. 내란 일으키는 그 범죄자를 감고 싸는 게 그게 국민입니까? 민주 시민입니까? 난 그들이 그 박근혜 탄핵 때부터 문 성주기에다가 태극기에다가 같이 그냥 문 짬뽕 해가지고 들고 나온 그 시계망측한 그런 국기 난 처음 보는데 그 미국 국민들이 볼 때 무슨 생각 가지고 난 참 그게 궁금해요. 유튜브 하는 분들 한번 그거 한번 취재해가지고 한번 영상에 내보내 주십시오. 난 그게 궁금하거든. 미국인들은 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걸 갖다 성택이라고. 성택이. 성조기 플러스 태극기. 성택이. 참 성택이.
하고 그런 것들은 뭐 그러거니 하고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거니 넘어간다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명색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혈세를 먹고 있는 그런 금배지들은 적어도 그러지는 아니야 할 것 아니에요. 그들만 대란 사건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 국진들, 영남의 신들. 슬픕니다. 그러나 눈앞의 초인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 엄혹한 사태 지나면 그 초인이 이 나라, 이 국민 아주 떳떳하게 더 부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 초인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초인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